정규석 처장님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입니다. 네, 기자님. 예, 그거 괜찮으세요? 예, 예. 급하게 이렇게 그냥 요청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10일부터 19일까지 용산공원 시범 개방한다고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예. 이런 결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위해성 조사 보고서, 국방부 보고서를 놓고 보더라도, 토양환경보전법상 1지역, 그러니까 공원이나 주거 같은 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거든요. 지금 현재 개방하겠다는 곳이. 공원으로 시범 운영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이게 정상국가라면 이렇게 정상적인 국가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고, 그리고 또 더해서, 지금 현재 모든 미군 기지들은 반환받고 나서 정화를 하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오염 정화 비용을 미군한테 청구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인데. 오염 뭐요? 오염 정화 비용이요. 예. 근데 용산 미군 기지 지금 여기도 이후에 미군하고 오염 정화 비용 협상을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용산 미군 기지를 안전하다고 붙여놓고 시민들에게 공원으로 개방했다? 그래놓고서 미군한테 여기 오염된 땅이고 위험하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비용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예. 당연히 협상에서 불리하겠죠. 우리 정부는. 국익에도 반하는 협상을 하게 될 텐데, 환경정책 기본법에 보면 사전 예방의 원칙이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국가는 오염물질이나 오염 지역을 알게 되면 그 오염원 제거를 최우선에 둬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뭐 여행사도 아니고, 예. 시민들에게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담배도 하다못해 담배도 있잖아요. 예. 담배도 물론 담배는 기준치 이하여도 여러 가지 뭐 폐암 등 여러 가지 병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 문구가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정부에서 홍보하고 있는 보도자료나 홍보자료에는 오염물질에 대한 얘기는 단 그만큼 하나도 없어요. 이걸 정부의 행태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보면. 어쨌든 이 국민 건강이라든지 환경 오염 등에 대한 이 우려가 계속 이제 제기돼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이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데, 예. 그 정점에는 누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지난번에도 개방을 하려고 했다가 보도자료를 냈다가 하루 만에 이제 다시 잠정 연기한다고 보도자료를 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즈음에 경인일보만 기사가 났는데요. 경인일보 단독 기사라고 해서 국토부에선 잠정 연기를 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6월 중으로 일시적으로 개방을 하려고 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국토부에서도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N+7년, 그러니까 N은 반환받은, 용산 전체 부지를 반환받은 시점을 N이라고 두고, 그리고 그 이후에 7년 동안 오염정화 기간을 두고, 공원 조성까지 7년이 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공원으로 일반에게 공개한다라는 국토부 계획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무시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사실, 대통령실, 그리고 뭐, 대통령, 입김이지 않을까 충분히 그렇게 예상하는 거죠. 대통령이 이렇게 결정했다면 이거는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 건강과 어쨌든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람이잖아요. 이게 흐름을 보면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조감도 이렇게 설명하면서 여기 공원으로 만들어서 6월 중으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라고 처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고 나서 6월 내에 그 일부 반환받은 곳을 공원으로 개방 못한다 문제 제기하고 막 이야기가 되니까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얘기가 바뀌냐면
시범 개방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이제 일시 개방이든 시범 개방이든 바뀌었고, 예. 그 다음에 9월 달엔 전면 개방하겠다. 예. 이렇게 또 얘기가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6월 달 이후로 9월 달까지 3개월인데, 3개월 동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오염정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죠. 했더니 다시 또 지금은 어떻게 바뀌냐면, 10일 동안 시범 개방을 하고, 9월 달부터 임시 개방을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얘네들도 예. 법상으로 공원을 지금 공원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오염물질이 저렇게 뻗으시 있는데 공원으로 할 수 없은 걸 아니까 자꾸 법을 피해가려고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답답한 건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정부라면, 대통령이라면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되는 역할인데, 예. 오염물질이 있는 곳에 뭐 피복을 하면 안전하다, 피복을 하고 2시간 이하면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들여보낸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가 코로나 때 예. 가장 정부가 얘기했던 말 중에 하나가, 건강한 사람은 코로나를 감기처럼 앓고 지나간다. 예. 근데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거나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진짜 별 이상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후에 문제가 드러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누가 책임지겠어요? 다 국가가 그때 가서는 역학조사나 이런 것도 하기 힘들 텐데, 그때도 책임 안 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처음부터 오염된 물질이 있는 걸 아는데 이거 어떻게 들여보내면,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 그렇군요. 그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 예. 국토부 쪽은 이제 잔디로 이제 그 좀 덮었고 슬쩍 덮었고 2시간 정도 체류하면 이제 그 무해하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잔디에 앉아서 이제 그 쉬기도 하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계속 걷기만 지나기만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이럴 때 어떤 게 좀 우려가 됩니까? 인조잔디나 잔디를 완벽히 어떻게 피복을 했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피복을 했다고 해서 위험물질 노출을 100%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라는 걸 국토부가 자인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2시간 시간 제한을 두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피복을 한 게 100%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면 시간 제한을 둘 필요가 없겠죠, 걔들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휘발성이 굉장히 강한 것들이에요. 뭐 니켈이나 뭐 이런 발암물질들이. 그렇죠. 그러면 잘못해서 자기가 있는 곳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날라온 것이 호흡기를 침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피복 상태가 100%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콘크리트나 이런 걸로 완전히 필름으로 덮이지 않는 이상은 그게 어떻게 100% 돼 있겠어요. 그러면 드러난 곳에서 오염물질하고 직접 접촉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100% 보장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건강한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면 똑같은 오염물질에 노출된 상태여도 2시간 이내 뭐 괜찮다 하지만 누구는 10분이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거고, 누구는 그 시간에 관계없이 말씀하신 다이옥신 같은 경우를 바로 만약에 그 접촉이 된다 한다면 그건 정말 치명적인 거겠죠. 네. 근데 어쨌든 거기에 지금까지 그 미군 숙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별 저런 문제가 없었던 거 아닌가요? 그걸 이제 국방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어처구니가 없는 게, 하나는 미군들 입장에서는 토양 오염이니까 땅 속에 있는 오염물질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일부 정보가 차단되어서 잘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우리 대표적으로 고엽제 문제만 생각하더라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회 문제로 발현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주한미군들이 나중에 인체에 문제가 생겼다고 미국 국내에서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누가 장담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군들이 거주했으니까 괜찮아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미군들은 신체 건강한 군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시민들 중에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노약자들도 다 포함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환경 위험성에 대한 역치가 다 다를 텐데. 어른 애들도 많이 갈 거고. 예. 그렇죠? 그럼 그걸 어떻게 균일한 선상에서 볼 수 있느냐. 우리나라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들을 지금 음.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최근 국토부가 윤미향 의원실에 이제 제출한 미군 숙소부지 등 이제 조사 자료 그 내용이 좀 공개돼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 숙소부지 같은 경우에는 29배 넘게 나왔고요. 예. 유기총 탄화수소가, 그리로 발암물질, 아니면 벤젠과 페놀류 이런 것들은 숙소부지의 그 TPH 수치를 말하는 거죠? 예, TPH 수치가 29배. 그리고 예, 예. 벤젠과 페놀류 같은 경우에는 뭐 각각 3.4배, 2.4배.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종합체육시설, 지금 거기에 이제 푸드트럭 갖다 놓고 쉼터 만들었다는. 예. 거기는 스포츠필드. 예, 스포츠필드. 예. 거기는 TPH가 36배 기준치.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고, 그리고 다육심 같은 경우에도 검출이 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2017년도에 이제 이게 201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뭐 미군도 정보를 하도 안 주니까 예. 국방성에 직접 그 미국에는 정보자유법이라고 예. 있는데, 그걸 통해서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예. 그 유류 유출 사고만을 청구해서 받았어요, 저희가. 예. 그때 당시 받았을 때 84건의 총 유류 유출 사고가 있었는데, 예. 어느 특정한 지점이나 특정한 구역에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예요. 왜냐하면 70년 넘게 사용한 부지잖아요. 그렇죠. 시설들이 굉장히 낙후돼 있고, 예. 그럼 그 밑에 지하 배관이나 유류 시설 이런 것들이 예. 굉장히 낡아서 거기서 이제 유출되는 것들이거든요. 어느 특정 지역만 오염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 9월에 이제 그 임시개장 한다라는 건데요. 보시기에 이걸 정하려면 최소한 얼마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몰라요. 왜 모르냐면 우리는 예. 이 전체 부지를 다 반환받지 않았고, 전체 부지를 다 반환받은 다음에 또 전체를 다 정밀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다만 비근한 예로 그 부평에 있는 캠프 마켓. 캠프 마켓이 용산 미군기지 한 5분의 1 정도 크기거든요. 캠프 마켓이 5분의 1. 예, 5분의 한 2년 정도 넘게 이렇게 2년 정도 작업을 하지 않았나요? 했고요. 그리고 비용이 한 900억에서 1000억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보다 한 5배 넓은 용산 미군기지라고 한다면 이게 산수로 계산하는 건 적절하지 않겠지만 비용이 뭐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리고 대략적으로 최소한 인천, 그러니까 이 부평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또 춘천의 그 캠프 페이지 한 3년 이상 이제 정화 작업을 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과 이렇게 대충 추산할 때 용산 같은 경우는 최소한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라는 뭐 이런 게 좀 추계가 가능할까요? 국토부에서 잡은 N+7년이 최소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7년 동안 정화하고 공원 조성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공원 조성까지. 예. 그게 사실은 캠프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정화 작업을 했다고 하지만 정화 작업이 다 끝난 상태에서 그 땅을 팠는데 드럼통이 30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부실정화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정화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염 정화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 마지막에 검증까지 3단계가 다 가야 되는 건데, 여튼 국토부에서 잡은 최소 7년이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에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라면 국민의 건강권, 안전권을 책임져야 되는 게 제일 우선이죠. 그걸 지금 포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화가 나고요. 또 하나는 용산 미군기지. 저는 100년, 110년 넘게 외국 군대가 주둔했던 곳이잖아요. 청나라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곳은 우리나라 땅이지만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지 못했던 곳이어서 그곳을 개방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시민에게 돌려주려면 제대로 된 땅으로 돌려줘야죠. 위험한 곳을 위험하지 않다고 포장해서 이 정부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처럼 쇼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의 의무를 방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어쨌든 그 말씀
감사합니다. 좀 고생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